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5주 심리 상담 하고요. 다음에 오후에 이제 우리 불교 어, 심리 상담할 텐데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금년 1학기 종강하겠습니다 하고 방학 동안에는 중간중간에 잊어, 잊어버리지 않을 만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편 정도 해가지고 계속 한 편 내지 두 편 정도 내가 시간 봐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다음 오늘은 그거 없이 쉬는 시간 없이 10시까지만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시간에 어, 화면을 같이 보면서 사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중에 조금 잘못된 거 있으면 즉시 수정해서 질문해 주시고, 오늘의 사례는, 어,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멀리 지방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들 진학 문제, 아들이 3학년인데, 내년에 어느 두 군데가, 인문계로 보내야 될지, 서쪽에 있는 인문계로 보내줘야 될지, 북쪽에 있는 실업계를 보내야 될지, 우리가 질문을 했는 겁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이가 조금 일반 그러니까 학생으로 갔던 그런 수준이 아니고 약간 정신적인 또 여러 가지 또 육체적인 그런 조금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에, 정신학교 말고 대안학교 있죠. 대안 그런 학교를 다닐 만한 그 정도로 지금 고등학교는 이제 중학교 정상적인 다니는데 그 정도로 조금 상태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자 인문계를 가면은 애가 말하자면 아직까지 공부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되면은 앞으로 대학 가기 힘들지 않겠냐는 걱정이 되고 또 실업계로 가자니 실업계는 아이들이 좀 우락부락하답니다. 실업계 가는 사람들은 애들이 말하자면 좀 폭력성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나 유순하고 또 그래서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어머니로서는 큰 걱정이죠.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그날 이 일주가 일진이 정미일입니다. 갑진년 경호월 정미일. 자, 정미 하나로 나누고 볼 때에는 자 지지의 미토잖아, 그죠? 미토 식신을 깔고 있으니까 그래. 어쨌든, 또, 뒤에 보면 또 식신이 또 떴어요. 식신이 두 개 보이고, 이쪽 멀리 보면 또 연의 상관이 보이잖아요. 오주 중에 연월 일시요 네 개를 볼 때에, 토가 이렇게 세 개, 식신이 두 개 상관이 왔단 말은, 아, 이분이, 이 전하는 사람이, 에, 자식이 돼서, 일단은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돼서 머리로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도 식신을 자식으로 봐줘도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남자라도 직신도 됩니다. 직신 상관. 예, 예. 그럼 꼭 뭐 여자만 아니고 자식, 을 자식을 보고 함께 이렇게 통칭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식신은 남자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응, 응. 영리 보는 사람들은 식신은 여자한테 못 하고 아, 그 사람들은 이제 옛날 책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책에 보면 그래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사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새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예 하나만 놓거나 안 놓거나 둘도 안 나. 하나만 놓는다고. 뭐 하나만 놓는 사람한테다가 식신 상한을 적용시키면 말도 아니지.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옛날 알라들이 많을 때는 뭐 상관, 시식 구별해서 이렇게 이론을 갖다 붙였지만 이 인간이 사는 사회는 이 명리의 이론도 바뀝니다. 과거에는 연을 뭐라고 했어요?
조상, 월을, 부친, 부자, 부모, 일, 나, 또 부모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지금 많은 때 보면은 여는 물론 이제 조상도 되지만 모두 된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부모로 부모, 연을 물어봐요. 아버지, 지를 어머니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이제 월은 뭐냐? 형제 자매로 보는 게 요새 추세입니다. 근데 추세가. 근데 이제 자꾸만 옛날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더 되는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냐면 현대 공부까지 해야 되는데 이 이론이라는 것은 과거 이론도 있지만 현대 이론도 있거든요. 모두를 아울러 처리해야 되지. 어느 한 곳에 편향되면은 그거는 학상 공론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는 거야. 시대 필드에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상담하는 원리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식상을 동시에 예, 아들로 보는 것이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토 직신과 미토도 역시 아들로 자식으로 볼 수 있다. 식상은 자식 이렇게 크게 보는 게 좋겠고 관성은 남자의 경우에 관성을 뭘 봐요?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관성을 남자로 보지요. 그걸 보면 맞습니다. 남자, 남편, 남성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는 남자 그 형제들 그것도 같이 보면 그것도 보면. 자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한번 살펴보면 시신상관이 자식 문제로 봤고 또 정화가 정화는 사실상 우리가 신tal로로 보면 정화는 해와 유가 귀인살이에요, 귀인살. 이 사람은 그리고 미래지에 유와 해가 있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지 하고 우리가 천을기인이 독에 와 있다는 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보게 되면 자 유는 서쪽이에요,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에 해는 뭐예요? 해는 북쪽이잖아요. 북방과 서방이 동시에 있는 걸 봐서 이 사람이 서쪽과 북쪽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알겠죠? 태아는 하필이면 이렇게 떤 날에 왔다 먹어. 그래서 둘 다 귀인인데 그것이 이 아이한테 더 맞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장수를 놓기 전까지 우리 판단해 보면은 어쨌든 이분은 정화 일주로 봤을 때 미리지가 가장 이 을목이 딱 보이잖아요. 을목 여기 이제 뭐냐 하면 편인이 걷잖아. 그러면 이 정화로 볼 때는 목생화라 합니다. 편인이니까 편인이 여러분 편인은 뭐예요? 자 내가 여러분한테 그걸 줍니다. 힌트를 줍니다. 공부하는데 일반 문과가 인문계가 편인일까 정인일까? 인문계는 정인이고 오케이. 그러면 기술이나 실업계는 뭘까? 정인. 오케이. 자 그러면 답이 나왔지요? 그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치 미가 해가 있지요, 해가. 해가 뭐냐, 해가 뭐 방위를 뜻하, 방위가. 그쵸? 이가 뜻하. 방위가 이제, 해는 보면 정화하고 볼 때는 여기 정관이 됐잖아요. 그죠? 예. 중간에서 을을 봤으니 수색뭐 목적하러 갔잖아. 그래, 이해하니까 북쪽에 있는 학교, 실업계 학교를 가면은 정화가 도움을 받는 뜻이요. 그럼, 희한하게 여기 딱 답을 깔고 있는 거야. 자, 입학하니까 간인상생을 해서 간인상생은 원래가 어떤 의미냐면 편의는 여러분들 정인이나 편의는 특히 편의는 기도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또 하필이면 해유가 귀인 뜻잖아요, 그죠? 예, 귀인 뜻이니까 이 사람은 관인상생을 해서 물상이 떴고 편의는 기도가 떴고 또 편의는 또 우리가 보면은 자 여기가 쉽게 해놔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 뭘 더 적어야 하면 편인 이렇게 편인성이라고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편인성.
참고로 하면 정의는 인문계, 인문 이렇게 딱 해놓으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사람의 사주도 한번 보고 이제 양술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 사주가 음, 자 기축 그다음에 경오 소띠네 애가 소띠예요. 그다음에 병술 정해 그래서 기축 경오 병술 정해. 자, 이 사람이 태어난 그 날짜는 병술년에 태어났다. 병술일에 태어났다는 것. 여러분 잘 아지만 병술은 뭐예요? 백호살이죠. 시도 을미시야. 그러면 백호시죠. 자, 백호날에 백호시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래 봅니다. 그럼 전체로 볼 때는 이 사주가 오행 중에 뭐가 부족한 사주예요? 오행 중에 뭐가 안 보여요? 의미는 백화인데요? 을미 백호예요. 백호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갑에는 뭐예요? 갑진, 을은 을미, 병에는 병술, 정에는 정추, 그죠? 네, 무는 무진까지 다 있어요. 기는 없고, 경도 없고, 신도 없는데, 마지막에 임은 임술, 개는 개추, 그렇게 7개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7개 있는데, 을미도 백호에 해당하는데, 이 전체로 볼 때는 시에 백호가 있고, 병술로 백호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부족한 오행이 뭡니까? 목화 토금수 중에. 없는 게 뭐예요? 수가 없잖아. 물이 한 방울도 없지요. 그게 뭐냐면 물이 한 방울 없단 말은 물은 생명력을 키우는 거다. 물이 있어야 나무를 키우죠. 물상으로. 야, 물이 있으면 뭐가 돼요? 나무를 키우는데 나무가 보니까 나무도 을미죠, 을미. 을목이 지금 나무도 현재 초목이 있는데 물도 빼가지고 지금 아주 건조한 상태다. 병술도 건조하고 하늘 태양을 막 떠 있는데 근데 뜨겁다. 밑에 끝대가 오리다. 그러니까 연애에 해당하는 엄마 빼고 엄마는 연이지요. 이 아이 엄마는 축이야, 축. 축 빼고는 전부 다 바짝 마른 땅이나 그런 시간입니다. 그게 목이 탄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한 사람. 그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쵸? 그 운자 대운을 봤더니 이대운인데 이 사람이 남자니까 여군을 흘러가지고 중간에가 어떤 운이 오느냐 하면 맨 처음에 기사, 무진, 정묘, 병인, 어축. 물 보려니까 물이 50이 넘어야 물이 나오지요. 힘들겠지요. 얼마나 힘들까 이 사람 삶이. 그런데 그 앞에 이 사화가 있잖아요. 사화에서 이 사화는 여러분들 보면 지금 이 사람 시기가 10살이니까 딱 사화운이 와 있는데 얼마나 목이 타. 봐요. 자, 사가 오합지면은 사오미 돼가지고 사오미가 불덩어리 되지. 사와 술 되니까 자기하고 자기 사주 원인이죠. 기문살이 왔으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 미토가 또 시에 있는 미토도 엄청 어렵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열기가 너무 많지요. 5월 달에 자, 병화가 태양이 5월 달에 병하니까 뜨겁뜨겁하지요. 미시면 또 미시도 아주 뜨겁잖아. 거기 전체적으로 이 물상을 보란 말이야. 물상을 보면 하늘에 있는 태양이 자기인데 그 주변이 막 따끈따끈해가지고 열기가 불타는데 물 한 방울도 없고 이래서 자주인데 운이 언제냐면 사화내운 그 열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엄청 불타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일어나는 현상을 뭐냐면, 내가 병하지요. 불이 많지요. 그럼 뭐냐면 비현성이 비현급제가 많다. 실질적으로. 실제로 비경급제성이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실질적으로. nik토와 술토는 좋더라. 다 똑같이 뭐냐면 물을 일으켜요. 불덩어리가 되고 있고, 을목도 불 붙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불이 엄청 많은 사수예요. 속에.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은 뭘로 그걸 할까? 불덩어리는 술로 그 불덩어리는 뭘 금을 그걸 하잖아. 하급금, 그렇죠? 맞죠? 금을 그거 하니까 편제가 지금 돼 있죠, 편제가. 그렇죠? 편제는 이 자기한테 아버지나 돈이나 자기 몸이 해당돼. 다시 말합니다. 재성은 자기한테 뭐가 돼요? 아버지. 남자 그 아버지. 쳐도 되죠. 이 사람 아직 결혼하지 이기니까. 예. 자기한테 아버지, 또 돈, 또 자기 몸뚱아리라. 그게 엄청나게 지금 힘을 받고, 그걸 받고 있는 상태야. 얘가 몸도 약하고, 아버지가 사이 좋겠나 나쁘겠나? 아버지 사이가 너무 나쁜 거야, 얘하고. 아버지가 이 알아보면 죽이려고 그래. 그냥. 어. 아버지가 아이의 자식을 좀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화운의 이 사화대운에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이겠죠? 사화대운의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더라. 왜? 너무나 이 사람은 사실 문제는 있고 자식 문제 또 뭐 돈 문제 등해서 아버지가 주식도 하고 술도 마시고 바람도 피우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제 젊은 나이에 자 주식하고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그런 여자가 그런 사람이 아빠라면 부인이 가만히 있겠어? 안 있다.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이혼한 상태예요. 자 이런 아버지를 두고 있던 아이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제대로 대학을 가고 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기 좀 힘든다. 차라리 일찌감치 예, 기술이 뭐냐면 여기서는 쇠만지죠. 쇠만지는 있잖아요. 예, 쇠만지고 뭐 이런 다루는 그런 걸 좀 배워가지고 토생금 그다음에 예, 쇠 다루는 걸 배워가지고 일찌감치 실업계로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쇠를 다루는 그걸 하면 좋겠어요. 쇠를 다루는 거 하면 원래 자기가 화가 많으니까 쇠를 잘 다룰 거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뭐 어떤 학교라든지 실업계를 노리는 게 맞지 않느냐. 공고 쪽에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답은 이제 나왔어요. 답은 그러니까 실업계를 보내라. 내년에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은 뭐 뭐냐 방향성이 물이나 아니면은 금이나 이런 좋겠죠. 금이나 물이 좋으니까 특히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보이는 거 좋겠어요? 예, 바닷가가 감이 죠 보이는 곳에 이렇게 이사를 가면 좋겠다. 이 사람이 현재 저 남쪽에 있긴 있어요. 남쪽에 남쪽 끝에 있어요. 엄마하고 응? 엄마하고 응? 엄마하고 사네. 어? 어머니하고 사네. 아버지하고 사네. 당연히 아버지가 살 수 없지요. 어머니가 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축이 자 아버지가 연월시에 요새 지금 현재 우리의 현대 상담 그 이론에 보면 연은 아버지입니다. 기토 축이 뭐예요? 어머니다. 그래도 물이 좀 있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조금 자기한테 근데 지금은 자 엄마 아빠가 싸워서 나가고 그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애가 상처가 도니까 부모 자체가 자기한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애한테 그게 정신적인 고통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도 엄마가 자기한테 좀 낫다는 거지 그래, 아빠한테 안 가고 엄마한테 아들 둘다 아들 둘인데 둘다 엄마가 키웠다 그런 조건으로 이용했다
그러고 해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그러면은 이 보면은 자 그날의 일진이 미니까 봄이 신유, 수레, 해자축, 인묘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이것은 이 5월달은 병덥다는 말이 맞고 신금은 자기한테 힘을 양이니까 힘을 주는데 유는 조금은 사살이 했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쨌든 유가 됨으로써 어, 자기가 이쪽에서 이 유를 정제가 이제 사살됐으니까 어지나 이런 조금은 힘이 좀 빠져가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해결실은 묘에 떴다는데 마침 해결주 위에 우리가 본래를 보면은 묘는 원래 을목에 해당하는 건데 묘가 이렇게 편인으로 떠 있어요. 그런 걸 보니까 뭐 그런 대로 이 사람은 또 해도 보면은 거기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아이를 엄마를 좀 떠나가지고 그 아이들도 왜 기숙사에 기숙사 그렇게 보내면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을해 여기 이제 비근은 지금 떨어지는 거거든. 본인이니까 그게 좀 떨어져서 기숙사로 보내서 애를 좀 따로 이렇게 스스로가 할 수 있게 하면 되냐 생각이 의견인데 뭐 그 엄마가 그렇게 할런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떨어지면 좋겠다. 그런 현장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운이 엄청 지금부터 안 좋지요. 계속 안 좋아요. 이렇게 안 좋은데 이런 안 좋은 사람을 계속해서 이렇게 엄마가 뒷바라지 하려니 힘들겠죠. 엄마는 힘들 것이고. 그죠? 어쨌든 엄마가 아마 일주가 신금인가 뭐 신금. 엄마 일주가 신금이 병신합수지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한테 딱 자기 자기한테 좋은 분이에요. 엄마하고 유지해서 이렇게 합쳐서 아무튼 이 사주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금수가 있는 곳에 를 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은 뭡니까? 관성이죠. 관성은 뭐 하는 거? 나를 규율하고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좀 길러주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파토가 많은 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토가 붙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되잖아. 힘도 엄청 많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이 자기 상관이 보세요. 하나, 둘, 세 개. 네. 시시해요. 애가 상관이 많은 애가 너무 많으니까 당연하게 그쵸 안 좋죠. 토가 이래 많으니까 금이 파묻히지요. 금이 파묻히고 아버지가 빚을 잃는단 말이야. 아버지. 그렇게 이제 어차피 아버지가 떨어져야 됐고 앞으로 이 사람이 좀 살아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어, 물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생목 목생하러 돌아가는 구조를 좀 갖고 있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토기가 들어가게 되면 음, 토기, 토, 수생목, 금도 조금 이게 살아날 수 있게끔. 왜? 수가 병화를 그걸 해줘야 병이 금을 극하는 일을 좀 적게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에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물에 힘을 실어주면 자동적으로 재가 뭐로 받는다. 재. 재는 나중에 내 몸도 되고 내 부인도 되잖아. 그죠? 예. 그럼 다음에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임이나 개수나 이런 사람 만나면 좋겠죠. 일주가. 그렇게 해서 수가 좀 많은 풍부한 사람을 그래도 만나면은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을 상담을 하는 이 아이를 상담해 주는 스님이 자, 우리 법선 스님이 임수. 그러니까 좀 상담가가 여러 것도 좀 봅니다. 상담자가 누가 그걸 반응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네, 그걸 갖다가 한 요 정도 한번 보시고, 뭐 나머지는 뭐 우리가 늘 공부하는 건데, 키포인트는, 이 사람 키포인트는, 어쨌든 정밀주에 물이 부족했고, 어, 이 얘기도 물이 부족하죠? 정말 물이 부족하다요. 근데 이 사람 아이 사주도 물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자, 오주와 사주는 닮은 꼴이다 말이 알겠죠? 응? 오주와 사주가 닮은 꼴로, 희한하게 닮은 꼴로 봐요. 그래서 늘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오주란 놈은 그 사주를 대변하는 건데, 그 시점에 하필이면 그때 전화를 딱, 밤에 전화되고, 그렇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 정미일에 딱 그날에 전화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오줄은 사주에 닮은 꼴이고 참 신통하게 이렇게 맞습니다. 결론, 인문계 보내지 말고 실업계를 보내라. 이유는 실업계가 편인에 해당하고 북쪽에 해당하였더라. 그리고 문주가 뭘 뜻한다? 미래에 대한 있잖아요. 가장 큰 암기를 합니다. 그죠? 60%죠? 연 10%, 월 10%, 일 10%, 70%인데 60%가 왜, 뭐, 맞췄네. 이왕이면 북쪽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 좋았습니다. 뭐 하사관 쪽으로 하사관? 하사관이면 이왕이면 해군의 하사관이면 좋겠나? 해군 하사관이면 좋겠다. 그럼 좋기는 하죠. 근데 그 바람 이 사람이 신체가 대단한지 모르죠. 본인도 가려면 요새가 신체가 좀 봐야 된다. 모르지 또 그때 가서 또 시험을 길러주면 좋겠고. 아무튼 이 숙제입니다. 이 부분 숙제는 물을 많이 좀 갖춰줘야 돼. 잘 봤지요? 이렇게 상관. 근데 거기에 10대 남자 신약하고 응? 운동 축월이라는 얘가 축연이지 축월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사주에 축. 5월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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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5월인데 축월이 나왔어요. 5월인데 어떻게? 10대 남자 신약 5월인데, 축월이 아, 여기 축년. 네, 축년인데 축월이라고 하죠. 사주 명식 위에 축월이라 돼 있어. 5월인데. 조금 더 내리세요. 위에 조금 더, 위에 조금 위에 더. 위에 예 위에 요걸 내가 고치지 않았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여기, 이거 다 설명하고 아직 완전히 고치지 않았네요. 신약이 아니고, 요거도 신강입니다. 요거 안 고쳤네. 아이고, 다른 거 보다가. 자, 이거는, 예, 조열한 사주다. 조열 사주입니다. 또 사주입니다. 예, 조열 사주. 5월 개생. 좋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주생에 조열하다. 예, 수가 부족하다. 잘 하셨습니다. 그거는 내가 고치는 하나, 그거 다른 거, 이제 지난번 차례 그걸 뺏겨서 이렇게 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자, 내가 다시 치니까 그러니 예, 맞습니다. 요거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조열, 뜨겁다. 사주가 조열, 뜨겁다. 마르고, 바짝 마르고 뜨거운 걸 조열해, 조열. 그리고 올줄생, 그리고 수구죠. 요게 이 사람의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밑에 여기 나오면 수금이 좋고 화토가 나쁘다. 그렇죠? 요거는 다르게 했는데 요걸 갖다가 내가 고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화면 공유를 중지를 하고 다시 화면에 대해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책이 그동안에 조금 우리가 한 번씩 강의를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52페이지 지난번 시간에 한 거를 좀 복습을 하면서 쭉쭉쭉 52페이지요. 52페이지 보십시오.
이거 아주 깜빡하게 잘못 봤네. 잘 묶었어요? 예. 어, 52페이지 문서 정인 페이지 확인 안 하시네. 50페이지. 우리가 안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 교재가 59회 인간관계에서부터 50호 맞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50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50페이지 이제 13번에 맨 위에 보면 그 인간관계, 이번 장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우면 사실은 이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거에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봅니다. 상담의 주류를 이루는 제일 큰 게 뭐니 해도 인간관계를 많이 보지요. 뭐 그러고 재물 문제, 인간관계 문제, 또 뭐 생사여부, 건강, 뭐 배움, 교육 이런 것도 있다면은 인간관계 큰 일을 차지한다. 이 책이 좀 다른 책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가로 속에 있는 내용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0페이지. 일단은 담을 피우는 문제라고 그래요. 삼각 문제라 그럽니다. 자,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가 배우자가 있는 자의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면 여자가 꼴이 되니까 삼각관계 되잖아요. 세 사람의 관계. 이런 걸 삼각관계라고. 어떻게 대입 요령으로는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가 재성이 되고 또 다른 여자가 있을 경우에 삼각 문제로 보는데 남편성과 형합하는 관계, 형합. 이 여자 경우에 남편성과 형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남편성이 여자가 남편성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을목인 경우에 을목 내가 을 내가 을류 일주라 그러면은 남편성 유도되고 지지에 신금 신금이 있으면 신금하고도 뭐가 됩니까? 그게 신금도 남편성이 정관이 된다. 그런데 신과 합이 되는 거는 뭐냐면 뱀사자 대운이 오면은 사신 합수지요. 그런 거를 사신 합수를 경합이라고 해요. 안 좋다는 겁니다. 안 좋으면서도 합을 줘서 수로 변하는 거죠. 이런 걸 형합이 되면 되는 걸 말합니다. 합이나 화도 내라는 자, 화는 위에 합은 대개 위에 말하는 합을 할 경우에는 청간합, 지지합, 지합 이런 걸 말합니다. 화는 오행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화하는 게 병신이 합하면 화가 뭐로 화로 돼요? 수로 되죠. 응? 병신 합수 이렇게 되는 걸 화라고. 자, 비급이 많은 상황에서 이 특히 이제 중요합니다. 비급이 많은 사주에서 정관이 비급을 합하면 남편이 바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입니다. 자, 비급이 사주에 남녀 불문하고 비급이 많으면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사주에 자기 일간과 같은 비급이 많은 사주가 있을 때는 특히 이제 여자의 경우에는 비급이 많은 상황에서 정관, 가로속의 정관이죠. 정관이 비급을 합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그렇게 뭐냐, 그 여자 사주의 정관이나 남편성인데 그것이 비급이면 나의 경쟁자잖아요. 나의 경쟁자인
합쳐가지고 합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대상은 뭐냐? 몇 개 대상은, 바람표 대상은 나이와 조건이 아내와 비슷한 사람을 택하는 이런 경우에는, 자, 아내와? 아내, 자기 부인하고 아내와 그럼 이거는 비슷하다. 하는 게 아니고 요 경우에는 아내와, 뭐, 설명이 아내와 비슷하다 했으니까 자기와 비슷한 거죠. 뭐, 자기도, 여자가 이제 자기 입장에서 아내잖아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기와 비슷한 여자를 택합니다. 이 보통 보면, 남자들이 보면요, 바람 피우는데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가 굉장히 강한 여자를 만나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주눅이 들려갖고 여자한테 꼼짝 못 하다가, 이제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그 대상이라는 게 그렇죠. 음,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엄청난, 이제, 그런 그 여자가 반대적으로 뭐 어떤 이런 여자 있잖아요. 약간 예본 여자. 그런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강한 여자를 배우자가 있는 남자의 경우에.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자기 부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기 부인과 비슷한 사람을 돼요. 남자가, 여자가 너무 강한 여자인데 자기가 힘든 사람은, 여자가 자기가 힘든 사람 있잖아, 남자가. 힘이 드는 남자들은 누굴 골라요?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는데, 자기 여자가 말하자면 되게 좋아. 사랑을 해. 그러면서도 남자들이 사랑하면서도 또 바람피운 남자들이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그런 남자들은 꼭 자기 부인과 비슷한 여자를 본다. 그 얘기입니다. 네. 식상이, 네, 그다음 두 번째는 1번 경우에는 비급이 많은 상황에서 정관이 그걸로 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상이 관사를 합한다. 식상이 관사를 합해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앞에는 나이와 조건이 대상이 비슷한데, 요 경우에는 여자 자기 사주에 식상이 있어요. 어? 식상이 뭘 합해요? 관살. 관살 이렇게 합하면은, 여자가 식상이 관살 합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식상은 여자 경우에 식상이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자식을 놓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요. 자식을 놓으려면 어떻게 돼요? 남자 만나야 되잖아. 영혼치 어떻게 자식을 낳아? 그러니까 여자가 식상을 오게 되면 어쨌든 자식을 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나기 쉽다는 겁니다. 성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음욕이 발동하는 거죠. 그럴 때 관살하고 합을 하게 되면, 식상이 합을 하게 되면, 이제 바람을 이제 실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일남. 그래서 사주 운에서 나타났다. 내가 식상이 있는데, 관살이 왔잖아요. 관살이 왔을 때, 그때 관살이 올 때, 바람을 피우고 싶은 욕망이 커졌다. 제적으로 일어난다. 그럼 그때 대상은 꼭 연하를 만나, 연하. 식상이 있을 때, 연하. 이건 뭐라고 해요? 음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예. 성적 음욕. 성적 음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자신보다 연하다, 연하. 따르면. 자, 남편성과 남편궁이 이번에 인성을 합하면, 인성을 합해도 말하는 표현. 남편성과 남편궁이, 남편성은 우리가 잘 아는 자, 현성이죠. 그런데 남편궁은 내 일지에는 말이에요. 그놈이 인성을 합하면, 인성을 합하면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때는 대상이 연상이 된다. 연상이 된다. 두 번째, 애국 특징. 합이 많은 사주. 그게 바람을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합이 많은 사주가 그 확률이 높대. 왜? 이유는 뭐냐면, 합이 많단 말은 내가 마음이 모질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냥 그러면 정이 많은 정이 많아요.
정이 많으니까 그냥 누가 이렇게 다가오면 그래요 뭐 종이 좋다고 뭐 싫어하는 걸 표현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갑기합토, 묘술합화, 뭐 예를 들면 뭐 병신합수, 뭐 정임합목, 뭐 그런 게 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지도 그렇고 정관도 그렇고 정관합, 오합 밑에 지지는 육합이죠. 이런 육합들이 일어날 때 그 사주에 많이 있고 운에서도 만나고 그러면은 유혹이 많이 있다. 사람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특징이 뭐냐면 주대가 없고 의지가 확고하지 않다. 쉽게 유혹에 빠진다. 자, 주대가 없고 의지가 확고하지 않다. 쉽게 유혹에 빠진다. 자신을 지켜 세워주거나 좋은 말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잡론 구결이란 옛날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관살 혼잡인 사람은 남녀 모두 이렇게 관살 혼잡인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가로 속에 색을 좋아한다. 색을 좋아한다. 관살 혼잡이라도 재성이나 인성이 있으면 길하다. 없으면 흉하다. 관살 혼잡이라도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 관살이 혼잡이 되는데 내가 약해, 사주가 약해. 약한 사람은 관살 혼잡이면 왜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인성이 있어요, 인성이. 그럼 아주 좋지. 관살이 인성을 생겨주면서 내가 약한 사주로 팍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요 말에다가 이렇게 적어보겠어요. 관살 혼잡에도 재성이나 인성이 있으면 길하고 없으면 흉하다 했는데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신약한 사주는 관살 혼잡이라도 재성이나 인성이 있으면 길하고 없으면 흉하다고 밑에다가 신약이면 인성이 있으면 길하고 그렇죠? 만약에 신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성이 있으면 길하다 그런 말. 무슨 말이겠죠? 신약이면은 인성이 있어야 되고 신강이면 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남편성이 좋다는 것. 자 그렇게 잡론의 구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투합하고 무증을 하면 투합이라는 것은 두 개 글자가 한 개 글자를 합한 건 말이에요. 그래서 투합하면 무정하고 오히려 가로 속에 원수가 된다. 자, 투합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간목이야. 간목 일주인데, 예? 왼쪽에도 기토가 있고, 오른쪽 기토가 있어. 그런데 두 개가 합이 다 있으니까 내가 어느 쪽을 볼 수도 없어. 볼 수가 없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중립을 지켜야지. 이쪽에서 깔짝깔짝 해도 가만히 있고, 이쪽에서 깔짝깔짝 가만히 있으니까 중간에 돌리지를 못하잖아. 그럼 냉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투합하면은 오히려 원수가 된다. 왜? 상대편 입장에서는 아무리 정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 정을 안 주니까 밉지 뭐. 정을 달라고 했을 때는 정을 줘야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 안 주니까 미울 수밖에 없겠냐 이 말이에요. 자, 갑술하고 기묘가 합쳤어요. 기묘 1. 갑술을 하면 시로 되고 월도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기묘일에 갑술을 시나 아니면 갑술 월이나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면은 갑귀 합토가 되고 묘술 합화가 됩니다. 이런 사주가 보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는 술토는 기토성으로 급제성으로 내가 만약에 나 여자면은 술토는 남자로 보는 법도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을일 경우에 간목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 친구도 되지만 나의 이성, 친구도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내 일주와 내 일간과 다른 내가 음이면 양이 오면 그것을 이성 친구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술토는 급제성으로 남성을 의미한다. 맞아요. 기토일주에. 그리고 간목은 간목 정관도 남성을 뜻한다.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와 묘목은 자신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합을 한다는 51페이지 사례 해보갑니다. 51페이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자, 여자 사주가 개미, 임술, 병술, 무술. 개미는의 임술월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백호살에 있는 월입니다. 그리고 일도 병술이죠. 그런데 병화가 밑에 술이 술술술 세 개가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토가 왕한 계절에 삼진, 육미, 구술, 십이축 이 중에서 특히 술, 3월 진, 6월 미월, 9월 술월, 12월 축월 중에서 특히 술, 9월달, 미, 6월달 이것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술 저기가 토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토가 많으면 약해지는 것은 수가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수와 관련된 질병이 나타납니다. 여자 경우에는 수 질병이면 여자는 뭐예요? 자궁, 생식기, 방광, 신장 이런 게 여성의 특히 뭐 그런 쪽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으면 부인과 질병이 뭐 부인과 질병이 많이 나타나죠. 부인과 질병이 많습니다. 부인과 질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남편이 임술이 술토에 있어서 토가 너무 많으니까 토가 술을 퍼하지요. 그게 남편이 도대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토 때문에. 토가 너무 많아가지고. 남편 입장에는 토가, 남편 입장이, 자, 남편이 뭐라 했어요? 임수다. 임수나 개수인데, 임수나 개수가 남편성인데, 그 남편성이 토가 많단 말은 남편 입장에서 뭐가 많아요? 토가 많으니까 남편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관이 많죠. 관이 많지요. 관이 많다면 자식이 너무 많은 편이야. 그 자식들이 처음 돈 달라고 아우성이야. 자식이면 한둘이라 해야지. 이래 많으니까 남자가 집에 아닌 것도 못 나가야 돼. 안 있으면 죽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주의 사람, 남자가 이런 여자의 사주가 구성되어 있다면 남자가 집에 있을 수 없나. 안 가면 죽어. 그래서 남자를 살라고 떠나는 겁니다. 해외로 물 따라 떠난다. 그래서 이 사람 남편이 마침 하필이면 선을 해외에 따른 해외로 다니는 선을 선은 항해하는 사람 대사람이다. 남편이 집에 거의 없다. 남편이 항해사가 아니었다. 항해사는 다른 사람이죠. 항해사가 아니었다면 아마 두 번 결혼할 뻔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떨어져 나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결혼은 한 번 하고 있는데 그런 대신에 이런 경우에서는 자 여자 입장에서 토가 있는 많으니까 무엇이 강할까? 토가 많으니까 성욕이 강하잖아. 성욕이 아기를 많이 놓고 싶으니까 원래 성욕이 강하니까 식상이 발달하면 아기를 많이 놓고 싶거든. 그러면 성욕이 이제 많은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욕을 채우려면 남자를 좀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애인들이 이제 말하자면 여러 명의 애인들을 둘 수 있다 이런 뜻이요. 해석이 그래 나간다. 그 실제 이 부인은 두 번의 이성 친구를 경험한다. 정관에 보니까 임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의 이성 친구를 경험한다. 남편 말고 이제 또 친구가 생기는 거야. 병술, 병화는 술토 중에 진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술토 중에 진금 있죠. 그러니까 신금은
합을 하나 병하고 병신 합수잖아. 그 합이 도대체 얼마나 일다? 수문합. 이걸 암합이라고 그래. 암합. 아, 명합이지, 명합. 자, 술토하고 신금 속에 술토 속에 신금이 있죠.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합을 막 하는 거라, 이렇게. 하면서 뭐 자꾸만 이제 합수 만드는 거야. 이렇게. 암호이니까 비밀이에 그러니까 이제 암합을 하니까 숨은 자인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술토가 복음으로 감정 기복이 심하고, 복음이 되면 원래가, 복음이 뭐냐면 같은 글자거든요. 같은 글자가 많이 있으면은 짜증이 많이 나. 글자가 중복이 막 돼 있으면 사람이 짜증이 나고, 왜 짜증이 나냐면 하는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돼. 하는 일들이 진행이 안 되니까 술술 있으니까 그냥 짜증 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심하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성의 유혹이 심하다. 이성 유혹. 왜? 이성 유혹이 술술술 속에 전부 다 신문이 들어앉았단 말이에요. 전체로 분석을 해보면은 식신이 무토, 술토, 술토 재계에서 4개, 상간이 미토가 1개.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경우는 토가 엄청 많았죠. 식진과 뭐가 많았어요? 상간이 많았지요. 자, 그럼 우리 감정 지난번에 우리 애니그램 내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의 감정 생각이 자, 맨 처음에 감정형 감정형이 있고 또 뭐 사고형이 있고 의지형 그렇지 잘하시네 의지형이 있다. 그 중에서 자 복습합니다. 감정형에는 뭐가 있다? 감정에는 식신상관 오케이. 식신상한 또 있고 식신상한 다음에 편인 천이 알았죠? 공부합니다. 자, 식신상간 편인이 뭐라고? 감정형이다. 감정을 많이 잡는단 말이에요. 이거 공부했으니까 또 진도 나가는 건가 조금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고형은 사고형. 머리를 매일 굴리는 형들은 어떻게 있느냐 하면 뭐 있어요? 상호형 한 제일 먼저 머리 굴리는 사람들. 한이 번호를 매겨줬지, 번호. 예? 번호. 제일 처음에 감정형은 2, 3, 4. 번호를 번호를 2, 3, 4는 감정형이라서 2번이 식신, 3번이 상관, 4번이 편인이라고 그랬어요. 네,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형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형. 사고형은 제일 처음에 정인이 5번, 6번이 뭐예요? 정관, 7번이 편제라 그랬죠? 그래서 5, 6, 7의 사고형이고 그 다음에 의지형이라고 의지형을 다른 말로 생존형이라고 해요. 의지형을 다른 말로 무슨 형? 생존형. 그것이 8번이 급제. 8번 급제, 9번이 편관, 나머지 1번이 정제야. 예. 요런 게 나올 때마다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오늘은 지금은 이 사람이 아까 6번이 뭐라고 하셨어요? 6번 5, 6, 7, 6번이 정관, 6번이 정말요? 5번. 예. 5번은 정인, 정인이었지. 거기 사고형이야. 사고는 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 말하고, 불교로 말하면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이 치니까 머리를 막 굴리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감정형인 사람들은 어떤 불교로 말하면 탐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슨 탐심? 성욕, 물욕, 이런 욕망이 많은 사람을 2, 3, 4라고 해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생존형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있잖아요. 엄청난 그 끈질기게 청명력을 가진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최고가 뭐냐? 급제. 응? 두 번째가 평관. 평관도 엄청 생명이 강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제. 정제가 생존형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생존형이고 의지형이라고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예, 식상이 많이 나왔으니까 감정형을 다뤄. 자, 감정형은 그 사람 기본 구조가 뭡니까? 마음속에? 감정이요? 사랑받고 자는 예, 네, 강의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은 내용의 그 감정에 가진 사람들은 마음속에 에너지가 뭐냐면, 무슨 에너지? 욕망 중에, 욕망 에너지가 감정이에요. 욕망이 많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 있겠어요? 성욕, 우리가 물욕이 많다. 예. 거기 뭐 명예욕도 되겠습니다. 많은 그런 오욕이 많은 사람을 말해요. 욕망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욕망이 엄청 많잖아요. 욕망이 많은데 충족이 안 되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막 밀어내거나 안 그러면 밀어내거나 안 그러면 내 거만 이렇게 막 영역 치잖아. 영역 치는 게 사고형이에요. 의지형이에요. 영역 치는 게 뭐라고? 의지. 의지형이 영역을 친다, 영역. 그래서 법대 같은 경우는 영역 치잖아. 막 뺏어오고 막 그러잖아. 그렇게 마음이 구조 못하니까. 그런데 두 가지가 있자. 첫째는 우리 인간은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면 감정형은 땡겨오는 거. 네. 내 좋아하는 거 막 끌어안는 거. 그 반대가 밀어내는 거거든. 밀어내고 막 그냥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사자들을 봐요. 누가 다가오고 하죠. 화내죠. 그게 의지형이야. 생존형들이야. 그것들은 뭐냐면 분노. 분노의 표출함. 참, 참은 뭐예요? 감정. 그다음에 참 반대가 뭐예요? 분노하는 거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 화야, 화. 화의 근성이 각 많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의지형이라니까.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살지 싶어갖고 머리를 쫙 굴려. 잡으러 해야 되지. 뭐 욕을 해야 되지. 화를 해야 되지. 막 머리 굴리지. 그런 사람들이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사고형이야. 알겠죠?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 세상에 끌어당기는 또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밀어내 화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요럴까 저럴까 머리 굴리는 존재가 뭐예요? 사고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탐진치에 응? 이 불교 공부와 관계되는 거예요. 탐심은 감정형, 그다음에 지는 의지형, 치는 사고형 있잖아. 알겠지요? 자, 그렇게 하면서 또 들어봐요. 감정형은 기본적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있어요. 사랑받으려고 많이 힘을 쓰지요. 지지에 이 사람은 개가 몇 마리요? 술. 개가 세 마리. 맞아요? 그리고 병이 힘이 너무나 술이 많으니까 다 자식한테 다 토한테 화생토하다 보니 힘이 다 뺏겼지요. 그래서 너무 설기가 심해가지고 병약하다. 그리고 이 병화가 우리 태양인데 토가 너무 많으니까 삐쩍 이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이성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혜가 이제 무지로 바뀌는 현상. 그래서 이 사람은 관상이 어떻게 생겨요? 노당이 요거예요. 밑에 눈 밑에 노당. 노당이 움푹 들어가가지고 자녀 출산도 안 돼, 잘 안 돼. 잠깐만 전화가 오네. 2번 문제 네, 네네. 수업 중지 수업실 서쪽으로 내려왔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만 좀 네네네네. 네. 어쨌든 사랑받지 못한 내 두려움. 지지에 개가 세 마리다. 병화 힘이 너무 슬기하시고 병약하다. 병화 밝음이 토가 많아 삐틀 일어서 이성력으로 지혜가 무지하다. 관상으로 봤을 때는 누당이 움푹 들어가 자녀출산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 오주를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한 심리도 읽고 감정, 마음도 읽고 관상까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채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1번 개미, 임술, 병진, 기해기사. 요거는 남자 사수예요.
자, 남자 사주인데 가장 많이 돋보이는 게 토가 많아. 남자 사주인데도 토가 많은데 굉장히 토가 많아요. 천간에 상간이 시분에 떠 있고, 그 다음에 일지도 식신을 깔았고, 그 다음에 월도 식신을 깔았고, 연지는 또 상간을 깔았습니다. 어쨌든 토가 상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부인이 어떻는가 싶어서 궁금한 거예요. 자, 자기가 부인을 볼 때에는 원래가 부인의 기토는 원래가 상간이라서 일단은 딸, 그 다음에 자매, 기토가, 다음 기해, 첫째 똑똑하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둘째는 기사니까 이해심이 많고 조용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기사는 기토가 독립간지 분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기사. 하지만 힘도 있지만 내심은 힘은 있는데 사화는 뭐야?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수용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기사는 예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용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혼자서 잘난 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기해. 그때가 기해는 대신에 이제 재성을 깔았기 때문에 자 기토가 딸이 둘인데 예, 기토를 딸로 보고 시를 딸로 봤을 때 해수는 이렇게 해는 예, 정제를 깔았고 기사는 기토 입장에서 정인을 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해는 굉장히 똑똑하다. 좀 움직임이 많고 재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상간이 왕성하고 관살인 임계가 모두 임은 술토 속에 들어가 있고 걔도 술토 미토 속에 들어가 있으므로 일지 월지가 형중하고 진술이 중하고 일지 시지가 친해 원진으로 나가 있습니다. 분지도 시지와 분지가 사해충하죠. 그래서 사해충, 진해 원진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시지, 분지가 사해충을 하기 때문에 성격이 불안하고 경솔하며 자녀의 조짐이 나타난다. 미안합니다. 요게 또 남명이 아니고 여명을 보자. 여명. 예, 요 사주가 5번이 뭐하니? 2번. 2번, 2호는 4번이고. 4번은 이혼. 어머, 5번은 자녀 유상. 자녀라고 미리 써져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잘못했는가 봐. 자녀 유상. 자녀 유산. 유상. 왜 관상은 4번 무당입니다. 무당이 어디 들었어요? 무당이 들어가고 감정형은 사랑받지 못한 독이 옮겨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에 52 이 페이지 넘겨봅니다. 52 넘겨보면 합신, 신미, 무오, 기미 기사돼 있죠. 예, 무토에 대해서 기토는 이성으로 볼 수 있어요. 요때 이제 무토에 비해서 기토가 같은 이제 급제니까 아까 이제 다른 쪽을 본다는 것입니다. 성이 다르다 보고서 이성을 봤다는 겁니다. 이 간호인 분인데 자기가 남편이 바람 피우는지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모일주의 안전자리에 정인이라 정인이 전부 다 보면 모가 오토가 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인하고 미토가 양쪽에 있으면서 합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남편 성인 여기 이제 배우자인 오화가 양쪽에 미토를 갖다가 양쪽 똑같이 합을 하고 있잖아요. 합을 했을 때는 이거는 아까 이게 투합은 무중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마음을 안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토 속에 또 금이 없으므로 금이 있으면은 정말 합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미토에는 정을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관이 없어요. 정관이 없기 때문에
금이 없지. 금이 없으니까, 남자 입장에서 재성이, 오화가 남편인 것 같으면은 재성이 여자겠죠. 여자가 미토 속에 없더라.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지 않습니다. 실제 남자 바람 피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네가 바람 피자. 네가 바람 피우면 맞네. 그렇지. 오히려 네가 바람 피우. 토가 많으면 목을 불러온다. 여자를 무토로 봅니다. 그래서 남자들 있잖아요. 바람 막 피우고 숨어서 막 이렇게 남자가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여자 관리를 엄청 많이 해요. 왜? 지가 바람 피우니까. 남자 혹시 여자 바람 피우고 싶어서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여자를 엄청 단속만 해요. 수시로 막 체크하고. 왜 지가 그럽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이제 2014년 7월 30일 21시 7분에 갑오, 신미, 개미, 개해, 개축 이렇게 돼 있는데 지지를 봤더니 끝날 개묘일이고 지지가 삼합일이 있어요. 개묘의 삼합일이 합이 딱 많이 벌어졌어요. 급제는 이 개수의 급제가 해가 됩니다. 이 해가 배우자궁이 묘하고 합을 하고 있죠. 예, 합을 하고 있고 삼합하고 갑오 기준으로 볼 때 만약 이 사람이 연예인은 갑오 기준으로 할 때 묘는 장외 도화살이에요. 장외 도화살이다. 연과 도화가 만약에 월에 있으면 장내고 연월에 있으면 장내고 일시에 있으면 장외라는 장외는 바깥에서 바람 인기가 있는 거고 장내는 집 안에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화 기준으로 묘가 도화인데 연살이 나는데 여자가 이제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누가 바람 피웁니까? 묘합하지요. 그러니까 묘는 배우자로 볼 수 있는데 묘란 놈이 급제하고 합하지요. 기본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여러 되면 합한다고. 합하게 싶다고. 자, 그래서 합을 했습니다. 자, 인간관계 꾀상. 인간관계가 좋은 꾀상은 도화성 52번. 인간관계 좋아하는 사람은 도화성이 있으면 인간관계 좋아요. 왜냐하면 인기 있으니까. 도화성이 나쁜 거 아니에요. 도화성이 있으면 좋아요. 이성과 인연의 상이 있고 도화성이 희신이면 인맥이 좋겠죠. 근데 도화성이 귀신이면 오히려 인간관계가 나쁘다. 정인성도 좋습니다. 자비롭고 선량하며 조용하고 자상하다. 아랑이 넓고 허용력이 있고 현실에 만족할 줄 안다. 애성적이고 보수적이며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희생봉사 정신이 투철하다. 정보가 없는데도 대한 후림이 많다. 아까 사고형 봤죠? 정인성은 사고형이요. 이게 사고형은 뭐냐? 모든 정보를 수용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정보를. 왜?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내면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3번 편대성은 어떠냐면 이것도 사고형인데 성격이 다정다감하다. 그리고 대범하고 그리고 호탕하고 어리를 존중하며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성격으로 은행일치를 하고 위선이 없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로 편대성을 매우 좋아해요. 그 사고 영역인데 이 사고 영역은 뭐냐면 정보 취득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가만 앉아 하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편제는 막 돌아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자기 겪어보고 이런 걸 보고 즐긴다. 여행을 즐긴다. 뭐 편제. 을미일조가 만약에 있다면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편대성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여행을 즐기고 멀리 가고 싶고 하고 가만히 모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정리해가 많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궁금하니까 왜? 내 살기 위해서. 고통받는 데 누림도 많은 사람이다. 네 번째 식신성. 똑똑하고 고상하다. 식신성 감정형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사랑받지 못한 누림이 있는 사람이고 부드러우며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말재주는 뛰어나지만 이치에 맞지 아니한 것을 끝까지 우기지 않고 성실하며 재해에 출정하고 공부에 능하다. 인간관계 좋지 않은 사람은 거꾸로 됩니다. 상관성이 안 좋아요. 논쟁을 좋아하고 표현력이 좋다.
자신의 재능을 믿고 남을 얕잡아 본다. 제멋대로 굴며 개팍하고 승부욕이 강하고 특히 반항심이 강하다. 오만한 자세로 남을 무시하며 예민하고 변덕스럽다. 배영심이 많고 사치스럽다. 또한 법을 무시한다. 감정형. 사랑받으려면 모든 면이 유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능하지 못한 데한 두려움이 있고, 지금 인간관계 개상 오늘 공부하시는 거 다 여러분들이 몇 번 읽어놓으세요. 아주 꼭 도움이 됩니다. 평강성. 별로 인간관계가 안 좋다. 평강성에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으나 편파적이고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잘난 척하며 승부욕이 강합니다.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배척합니다. 일반적인 도리를 따르지 않고 법에 꼭 굴복하지 않고 힘에 의지한다. 그래서 이 의지형인 9번은 조직 내에서는 잘 해요. 조직 내에서 평화를 위해서 하지만 조직 밖에서는 막 싸우려고 해요. 갈등 해결사. 조직 내에서는 대단한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인데 조직 밖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투사가 돼가지고 막 다른 사람과 전쟁을 치려고.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죠. 자, 편인성도 별로 인간관계에 좋지 않아요. 선편적으로 짐이 많고 시기심이 많다. 다른 세계 예외 체면을 중시한다. 나는 너와 과가 달라. 나는 너가 과가 달라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거칠게 신경을 쓴다. 까칠하다. 야박하고 신랄하게 말을 하며 신경질적이고 편안한 느낌이 없다. 감정형에 항상 난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데는 두려움이 있고. 자, 54페이지 인간관계 개선책. 개운법은 반드시 성격을 바꿔야 한다. 먼저 자기 성격의 장단점을 파악한다. 평소 자기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의 일어남과 유지됨을 사라짐을 관찰하고 장점은 유지되고 단점은 고치도록 해야 한다. 문점자가 너무 유능하고 똑똑하고 천성적으로 매우 의심과 시기심이 많고 체면을 너무 중시하며 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승부욕이 강하며 지기 싫어한다면 이것은 인간관계의 부정적인 요소다. 구체적인 개우법, 인간관계의 성공 여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달려있다. 늘 웃으면서 사람들과 명랑하게 지내고 계산적이기보다는 늘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 3. 모든 일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견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5. 인간관계에 실수를 한다면 덕담을 반드시 해줘라. 덕담. 신선이 북을 칠 때도 실수를 할 때가 있고 누구들 실수가 없겠느냐. 보통 이럽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한 번 실수는 병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는. 모든 것을 다 뉘우치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마지막 우리 다음 주에는 이렇게 끝까지 하고 그때 제가 좀 상세하게 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만큼 하고 다음 주에 조금 진도를 조금 나가고 그다음에 사례 요거는 빨리 진도 나가요. 2학기 때 사례는 빨리빨리 나가요. 그리고 2학기 때 우리 사례도 많이 다루고 책뿐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나오십시오. 권등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